수도권 브리핑입니다. 경기도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요소수 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일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정밀화학산업진흥회로부터 국내 재고 및 중국의 계약 물량으로 3.7개월치 물량 확보, 수입 대체선 확보, 조달청의 공공비축 물량 조기 방출 등으로 버스업체 요소수의 안정적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요소수가 필요한 경기 지역 경유버스는 2만여 대로 전체 버스의 70%입니다. 경기도는 규모가 큰 버스업체의 요소수 비축분 공유, 조합 차원의 대량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등 업체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정부 공공비축분을 파급 효과가 큰 버스업체에 선배분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도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이른바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알선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특사경은 수사를 통해 8건의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만 1억 4,7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도 3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광덕 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인천시가 피해자들과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민원 소통의 날을 열고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일괄 긴급지원금, 지원 예산 확대와 같은 실질적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유 시장은 피해자들의 요구안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린래시 현상입니다.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반발을 뜻하는 백래시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등장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친환경 타령이냐며 친환경 정책을 거부한 겁니다. 이 현상은 특히 기존의 기후위기 정책에 앞장섰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거나 내연기관 차량을 못 팔게 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것에 반발하는 겁니다. 특히 지난 여름 영국은 오래된 내연기관 차량을 타는 사람에게 약 2만 원가량의 요금을 내게 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시위에 나서 감시 카메라 400여 대가 파손될 정도로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더해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같은 시민들의 피로를 공략하는 정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그린래시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나중으로 미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친환경 반대를 외치기보다는 적절하게 부담을 조정하며 기후위기 정책이 잘 자리 잡도록 고민해야겠습니다. 인천 부평 풍물축제가 100억 원대의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평 풍물축제는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부평대로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21만 6,677명이 방문했습니다. 축제 기간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은 부평구민 49,345원, 외지인 75,00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는 134억 원 상당의 직접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